빈센트 반 고흐. 기행을 일삼는 미치광이 천재. 세상은 그들을 이렇게 부르지만 영화 러빙 빈센트가 그려낸 고흐는 좀 다르죠. 여리고 세심하고 따뜻하죠. 영화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나 궁금해하면서 그의 삶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죠? 누구를 안다고 말하기가 점점 더 망설여지죠. 나를 안다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도 왠지 믿업지 못하고요. 어쩌면 우리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것, 서로 잘 모른다는 사실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영화를 사랑하는 필필염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뜨끔했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당신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나 궁금해하면서 그의 삶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죠? 이런 대사를 듣고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그 유명한 반 고흐 빈센트를 제가 참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제 우상이자 멘토가 반 고흐 빈센트이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누구나 알 텐데요. 이 작가가 생전에 900여 정도의 유화작품을 남겼어요. 근데 생전에 팔린 작품이 단 한 작품이었다는 거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는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했지만 그가 죽고 나서는 만이네. 많은 예술가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는 점이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오늘 왠지 참 차분해지네요. 이 영화는 107명의 화가들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직접 그린 62,450점의 유화로 완성이 된 작품입니다. 영화를 보시면은 매 씬마다 굉장히 다른 색채와 어떤 기법이라고 해야 할까요? 107명의 화가들이 그렸으니까 얼마나 다 다르겠어요. 그림들이 매 씬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이 영화가 완성이 되는데 처음에는 과연 이 영화를 집중해서 볼 수 있을까? 흐름이 계속 끊어지지 않을까 저는 좀 걱정은 했으나 역시나 굉장히 자연스럽게 아마도 감정선이 쭉 세세하게 이어지며 연달아서 나오기 때문에 뭐랄까 표현하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감정적인 그런 영화였는데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기를 꼭 추천합니다. 지금부터 영화 러빙 빈센트 소개합니다. 빈센트는 살아생전 단 한 점의 그림만을 팔았던 화가 빈센트의 죽음 후 1년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빈센트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떠난 아르망은 빈센트가 마지막 머물렀던 마을에서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는데 2017년 반 고흐 열풍을 일으킨 러빙 빈센트가 탄생되기까지 2명의 감독과 제작자 그리고 107명의 아티스트들과 제작 기간만 무려 10년. 아버지가 죽은 빈센트에게 편지를 전해주라는 것에 화가 난 아르망 놀랭은 술집에서 말썽을 일으킨다. 고갱이 온 이후로 빈센트가 이상해진 걸 이야기하는 경감. 직업 여성 괴비에게 자신의 자른 귀를 잘 가지고 있으라며 죽어가는 고흐와 자른 귀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고흐를 본 아르망 놀랭은 그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습니다. 아르망 놀랭의 아버지 조셉 놀랭은 아들에게 빈센트의 마지막 편지를 동생 테오에게 전달해주길 바랍니다. 가족 모두 고흐를 애도한다는 말과 함께 그리고 빈센트의 이상함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빈센트에게 등을 돌렸다며 마을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완벽하게 차분하고 정상적인 상태네라고 빈센트가 죽기 전 놀랭 요셉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여주며 수상해하고 빈센트와 동생 테오는 친했고 테오는 아마 죽은 형의 마지막 편지를 받고 싶을 거라고 아들 아르망 놀랭을 설득합니다. 아르망 놀랭은 파리로 떠나게 되고
파리의 예술가들이 필요한 미술 재료를 사던 미술도구 상점의 탄기 영감을 만납니다. 테오에게 편지를 전해주려 했지만 테오 역시 형 빈센트가 죽은 후 6개월을 힘들어하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빈센트에 대한 이야기도 듣게 되는데 테오는 형의 불행이 유년기부터 이어졌다고 말한다. 가족과 어울리지 못했고 빈센트는 자신이 첫째지만 첫 자식은 아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자신이 태어나기 전 사선된 빈센트라는 이름의 형이 있었고 빈센트 자신은 죽은 그 형을 완벽한 빈센트라 생각하고 자신은 어머니의 기대에 부합할 수 없다고 여겼다고 그러면서도 가족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썼다. 큰아버지의 예술품 상점에 들어갔지만 불명예스럽게 쫓겨나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교회로 갔지만 목사 시험이 너무 어려워 선교사가 됐지만 그마저도 잘렸다. 동생 테오만이 빈센트를 믿고 응원했으며 빈센트는 28세에 처음 붓을 잡는다. 파리에 잠시 머물다 떠난 후 2년 뒤 나타난 빈센트는 영향력 있는 예술가로 성장해 있었다고 탄기 영감은 이야기한다. 그림을 시작한 지 8년 만에 영향력 있는 예술가로 성장한 빈센트가 자살할 리가 없다고 빈센트의 정신과 담당 의사였던 가셰를 만나기 위해 오베르로 갔고 가셰는 프랑스에 있어 다음날 온다는 이야기를 가정부에게 듣습니다. 가셰의 집에 있던 가정부는 빈센트가 불안하고 끔찍했다고 말한다. 빈센트가 오베르에서 지내던 라부 여관의 주인 딸 라부는 빈센트는 이곳은 나를 좋아했고 그들도 빈센트를 좋아했다고 말한다. 남동생 테오와 친했으나 가셰 박사는 권총 자살을 시도한 빈센트의 복부에 박힌 총알을 빼주지 않았고 그 다음날 저녁 빈센트는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강을 좋아하던 빈센트가 자주 가던 강의 뱃사공을 빈센트가 외로워 보였지만 괜찮아 보였고 가셰 박사의 딸과 함께 있는 다정한 모습을 이야기하며 그녀와 이야기해볼 것을 권합니다. 가셰 박사 집의 가정부는 빈센트가 신앙을 멀리했다는 이유로 빈센트와 그의 동생 테오까지 이상하게 말한다. 그리고 가셰의 딸 마르그트에게 찾아가서 왜 매일 그의 무덤에 꽃을 놔두는지 물어본다. 가셰 박사와 빈센트는 같은 미술가를 좋아해서 서로 잘 통했으며 빨리 친해졌고 치료의 일부로 가셰의 집에서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고 한다. 그리고 본인은 빈센트와 따로 시간을 보낸 적은 없으며 이 동네 사람들이 상상하길 좋아하며 뱃사공이 본 건 아마 다른 여자일 거라고 말합니다. 빈센트가 죽을 때 쓰던 라부 여관은 방에서 자다가 꿈에 나타난 빈센트를 보고 놀란 룰랭은 한 소녀로부터 돌을 맞고 쫓아가지만 놓치고 만다. 전날 만난 더벅머리 소녀를 따라가다가 만나게 된 할아버지가 빈센트와 아이들이 친하게 지냈음을 알려주고 있던 중 가셰 박사가 돌아왔음을 알리러 온 가정부에게서 빈센트가 죽는 날 어디서 빈센트를 보았으며 권총을 어디서 구했을 것 같냐고 묻자 라부의 총이 사라졌다고 한다. 라부 여관으로 돌아와 딸에게 빈센트가 라부의 권총으로 자살을 한 게 아니냐고 하자 빈센트가 죽기 전 총이 필요 없어서 팔게 됐으니 그런 소문 퍼뜨리지 말라며 화를 낸다. 그리고 아르망 룰랭의 실직 통보서를 보여주며 신용거래가 불가능해졌다며 여관에서 쫓겨나게 되고 뱃사공에게로 간다. 뱃사공 라부의 총은 르네가 샀다고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이야기한다. 술에 취해 애약한 사람과 이방인인 자신을 조롱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아르망 룰랭은 폭력을 휘두르게 되고 깨어나 보니 경찰서였다. 경찰은 아르망 룰랭이 빈센트에 대해 캐고 다닌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경찰은 자살 시도를 한 빈센트를 찾아갔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해준다. 빈센트는 경찰에게 자신이 자살 시도한 것이니 다른 사람을 비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했다. 그리고 마저리 박사의 보고서 제출 요청 사실을 알게 된 룰랭은 의사 마저리 박사를 찾아간다. 마저리 박사는 빈센트의 상처를 보고 의심스러웠다 했고 자살 시도를 하려면 머리나 입에 총을 넣거나 심장을 쏘지 복부를 쏘진 않는다고 그리고 상처 부위가 너무 낮았고 스스로 복부를 가까이서 쏘았다면 관통을 하지 복부에 박히진 않는다며 복부에 박히기 위해서 더 멀리서 쏴야 하는데 상처의 높이와 복부에 박힌 총을 봤을 때
누군가 멀리서 쏜 거라고 말했다. 가시의 딸은 가시 박사의 어릴 적 꿈이 예술가라서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는 빈센트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부러워하며 빈센트의 그림을 몇 시간씩 모방해서 그리기도 했다고 이야기한다. 딸에게 빈센트를 방해하지 말라며 걸작의 탄생을 막을 생각이냐고까지 이야기했다고 한다. 딸이 빈센트의 부름에 나가지 않게 되자 빈센트와 가시 박사는 다툼이 있었고 그 후론 빈센트가 총을 맞은 후 보게 됐다 했다. 아르망 룰랭은 빈센트가 르네에게 총을 맞았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마르그리트 가시에게 이야기한다. 아르망 룰랭에게 마르그리트 가시는 그의 죽음의 이유보다 그에 대해 더 잘 알아주기 바란다고 이야기한다. 가시 박사와 아르망 룰랭이 드디어 만났다. 가시는 빈센트가 예술 사기꾼이라는 말에 화가 나 동생 테오가 매독 3기이고 빈센트의 미술 재료를 사는데 많은 돈을 쓴 동생에게 남은 것은 없다는 이야기를 하자 빈센트는 뛰쳐나갔고 스스로 권총을 쏜 후에 만났다고 했다. 그리고 빈센트가 죽어가며 어쩌면 이게 모두를 위한 일이야 라고 말했다고 한다. 테오의 부인이 테오와 빈센트가 주고받은 편지를 출간하기 위해 편지를 보던 중 감동했다며 보내준 편지 한 통을 읽으며 아르망 룰랭은 집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아를로 돌아온 아르망 룰랭은 아버지 요셉 룰랭에게 이야기를 전하며 빈센트의 편지를 읽으며 영화는 막을 내린다. 고흐가 그림을 그린 8년 동안 800점의 작품을 남겼고 그의 생전에 단 한 점이 팔렸다. 그는 사후에 현대미술의 아버지로 불리운다.